중기님 속해 계신 곳 중에 이제 얼리버드 TF라는 곳에도 속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래 일하고 있는 팀이랑 이제 또 따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TF인 거죠? 네, 따로 돌아간다기보다 여러 팀이 같이 하고 아. 있죠. 네. 네, 어떤 곳인가요, 이 얼리버드 TF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 I/O가 될 거고, iOS는 이제 WWDC죠. 이런 거 매해 이런 행사들이 열리는데 이때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항상 나오고 이제 다음 OS 버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그런 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OS가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SDK가 나오는데, 그 SDK를 업데이트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동작하던 게 혹시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그 SDK 업데이트로 뭔가 큰 변화가 생겨서 좀 기존의 앱을 잘 돌아가기 위해서 뭐 큰 변경이 필요한가, 뭐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이슈를 대응하는 게 한 가지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기존 동작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뭐 새로운 기술이 항상 나오잖아요. 뭐 올해로 치면 뭐 포커스 모드나 뭐 라이브 텍스트다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이 항상 나오는데, 이걸 빠르게 좀 적용을 해서 라인에 도입을 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아이디에이션하고 피처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주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주된 주제입니다. WWDC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루틴하게 1년 단위로 돌아갈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네, 1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1년을 모두 쓰진 않아요. 네. 우선 보통 6월, WWDC는 6월에 항상 진행을 해서 6월쯤 되면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서로 모여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얘기해보고, 이제 WWDC가 실제 시작하면 첫 번째 날 보통 이제 키노트랑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이렇게 두 가지 세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에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걸 축약해서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걸 우선 보고 난 뒤에 올해 라인에서는 어떤 걸 대응해야 되고 뭐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주제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를 이야기하는 회의를 바로 가져요. 네, 가져서 좀 아이디에이션 하거나 좀 어떤 거 알아볼지 좀 추려놓은 다음에 이제 이제 WWDC 기간 동안 이제 세션이 계속 진행되면 관련 세션을 듣거나 네, 뭐 좀 찾아보거나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어떤 걸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요. 프라이오리티를 나눠서 올해는 여기에 집중하자 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 9월에 이제 실제 OS의 배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6, 7, 8, 3개월이죠. 네, 3개월 동안 그 아까 프라이어리티가 좀 높았던 거, 메이저나 뭐 크리티컬한 이슈나 엄청 이거는 꼭 적용해야 되는 새로운 기술이야, 이런 거 정한 게 있으면 그때 동안 작업을 하게 되고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이에 이제 뭐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SK를 올렸을 때 어떤 이슈가 일어날지에 대한 프리 QA도 한번 돌려보고, 네, 계속 베타는 계속 나오니까 베타 빌드로 이제 QA도 돌려보고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촬영이 7월 중순이니까 지금 딱 이 작업을 하시는 아주 네. 바쁜 시기. 지금 한창 이제 피처에 대한, 올해는 다행히 막 엄청 큰 이슈 같은 게 없어요. 이번에 OS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라인이 잘 돌아가는 라인이 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이슈는 아직 크게 발견 안 됐는데, 그래서 좀 피처, 새로운 이제 기능을 집어넣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한 일들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네,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9월쯤에 이제 새로운 OS 나오면 이제 라인은 최대한 빠르게 그 새로운 기능을 대응을 하고 싶어서 보통 SDK가 발매되고 바로 다음 타겟 버전으로 라인에는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서비스에서 엄청 큰 수정이 있으면 그게 이제 동시에 물려서 진행되면 이슈가 확실히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거와 겹쳐지면 조금 서로 이제 일정 조율하긴 하는데 최대한 빠르게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경우는 적은데, 네, 그 아이폰이 발표되면서 또 막
새로운 게 뭔가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아, 제가 OS가 아니더라도. 네, 그 WWDC 때 새롭게 발표 안 한 사항을 이제 새로운 폰을 발표하면서 발표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빨리 대응하고 해서 근데 보통 이런 게 없다면 10월쯤이면 이제 QA까지 끝내고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진행한 건 프라이어리티가 좀 높은 좀 이건 꼭 해야겠다라는 테스트 위주로 한 거고요. 우선 이 10월쯤 되면 이제 TF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각자 팀에서 좀 마이너했던 거 이제 좀 이거는 그래도 하고 싶은데라는 게 있으면 그 태스크를 좀 진행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나머지 1년을 보내는 편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WWDC가 진행되고 나서 변화에 빡 대응하고 이렇게 해산하는 그런 조직이네요. 네, 맞아요. 네. 2020년부터 얼리버드 TF에 속해 계셨는데 그동안 좀 기억에 남았던 iOS 변화가 있으셨나요? 얼리버드 TF가 원래는 없었어요. 이게 생긴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이슈 때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게 노치 디바이스 네, 그 많은 이렇게 파여 네, 있는 맞아요. 요거죠. 파인 거. 아이폰 10이었죠. 아이폰 10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게 얼리버드가 생긴 이유였어요. 이게 iOS 개발자분들이라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때 헬이었거든요. 이게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와서 기존 화면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전부 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9월에 폰 발표할 때 새로운 이제 폰을 발표했을 때 갑자기 이슈가 딱 나와서 그때 새로운 폰이 출시가 11월인가 아마 그때 됐는데 아마 폰이 출시되고 나서 한 달 뒤에 저희가 대응을 해서 아마 내곤 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그 저희가 SDK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뒀으면 그 노치 부분이랑 밑에 부분은 다 까맣게 표시되고 그냥 옛날 화면, 그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노치 부분이 까맣게 표시된다는 게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 양옆까지 이렇게 네, 까맣게 표시된다는 그냥 건가요? 그쪽은 못 쓰는 영역이 되는 거고 어. 이제 원래 그냥 네모나게 나왔던 그 화면이 표시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데는 다 대응이 만약 됐었으면 라인은 왜 이렇게 늦게 대응하지? 뭔가 발빠르지 않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약간 경각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얼리버드 TF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거에 좀 더 빨리 대응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생긴 게 얼리버드 TF였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막 WWDC 때 발표된 게 아니고 막 새로운 핸드폰이 발표되면서 이런 디자인이 달라졌다 하면은 진짜 모든 회사들이 정말 다 카오스였겠네요. 맞아요. 그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때 아예 새로운 개념이 막 도입된 거라서 그때 뭐 세이프 에리어라고 갑자기 생겼는데 기존 화면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네. 뭐 어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봤어야 되는 이슈여서 그리고 처음 도입된 기술이니까 익숙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WWDC에서도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꽤 나왔을 텐데 여기서 인상 깊게 보는 변화가 있으세요? 네,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막 크리티컬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실제로 또 나와봐야 알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SK 업데이트로 발생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페이스트보드 좀 더 프라이버시가 강화돼서 이제 저희가 직접 뭔가 사용자의 페이스트보드에 접근하면 뭐 얼럿이 뜨거나 뭐 그런 변경이 생겨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I 디바이스의 네임을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이제 지원이 안 된다. 그거랑 또 UI 디바이스의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접근해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세션을 들어보니까 이제 막 가로 모드를 막 직접 코드로 변경을 주고 있거나 뭐 이러한 앱이 있다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파악을 했고요. 뭐 새로운 기능으로는 아무래도 저희 메신저 앱에서 가장 쉽고 그리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는 포커스 필터 쪽이 아무래도 가장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피처일 것 같고 어떤 기능이죠? 포커스 모드를 저희가 폰에 설정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앱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뭐 일하는 중이다 하면 포커스 모드를 일하는 걸로 변경하면 뭐 라인에서는 이제 채팅 앱이니까 뭐 일할 때
만 쓰는 뭐 채팅방을 위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나의 상태를 뭐 뭔가 바쁘다고 표시한다거나 뭐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아직 어떤 거 할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포커스 필터 말고 이제 라이브 텍스트는 원래 iOS 15에도 지원돼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진 앱이나 이제 OS에 제공해준 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고 각각의 이제 저희한테 API는 제공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iOS 16부터 라이브 텍스트가 제공이 돼서 그걸 잘 적용하면 좀 더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라이브 텍스트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홈스크린 위젯이 추가됐죠.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WWDC에서 새롭게 나온 기능들도 있겠지만 뭐 iOS 개발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기술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뭐 최근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너무 지났죠. 이게 스위프트 UI를 요즘 좀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이게 나온 지는 이제 한 3년 넘은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라인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좀 사용하려고 봤었는데 iOS 13까지는 너무 불안정했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좀 사용하려고 보니까 프레임워크 내부에 좀 버그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iOS 14부터는 그래도 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사용성이.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라인이 이제 미니멈 OS 그러니까 이전 버전의 OS를 지원하는 게 3버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iOS 16이 나오면 14, 15, 16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 확보된 스위프트 UI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보고 있고요. 뭐 애플 쪽에서도 좀 스위프트 UI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WWDC에 나오는 예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스위프트 UI로 다 변경이 되었고 이번에도 세션이 있었는데 UI킷과 스위프트 UI를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애플 측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스위프트 UI로 좀 변화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 스터디로 클린 아키텍처라고 있었는데 다음 스터디는 아마 스위프트 UI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2023년이죠. 2023년에는 WWDC를 다 함께 팀원분들과 가시면 참 좋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런 기대를 했어요. 이게 저희가 그러면 WWDC를 아무래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되고 이제 얼리버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희 팀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네, 다 온라인으로 변경돼서 다 같이 가서 또 현장에서 보고 또 얘기하면은 훨씬 생동감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겠죠. 오늘 종윤님 촬영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너무 막 횡설수설한 것 같고요. 말을 많이 더듬어서 아닙니다. 네, 잘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카메라 앞이라도 확실히 좀 긴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촬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사투리가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안 고쳐져요 이게. 뭐 고치실 필요가 있나요? 네, 오늘 종윤님과 함께 개발자로서 어떻게 또 겪어보셨던 그런 변화들, 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리고 또 얼리버드 TF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개발자가 진짜 공부를 놓을 수 없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네, 종윤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